입니다. 오늘도 편안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집이든 직장이든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이 내려앉았으니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무슨 시간인지. 낮의 소음은 뒤로 하고 이야기들에게 문을 열어줄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만강을 넘어 탈북을 시도한 분들이 보내주신 몇 가지 체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쳤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들어보실 건가요? 어서 오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건 정말 무거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내 해내지 못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존재해선 안 될 것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닷새 낮과 닷새 밤을 쉬지 않고 이동했고 그 시간 동안 끔찍한 것들을 봤습니다. 안내인이 저희를 함경북도 외곽의 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40명가량이 모였어요. 가족 단위도 있었고 젊은이도 어른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넘어가는 것. 그날 밤 출발 전에 안내인이 경고를 했습니다. 산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상한 것이 보이거나 들려도 소리 지르지 말고, 뛰지 말고,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처음엔 짐승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멧돼지, 뱀, 순찰대, 그런 유의 것들이요. 하지만 그 며칠 동안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째 날은 견딜 수 없는 햇볕 아래 걸었고,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추위가 나았어요. 낮에는 뜨거운 돌바닥 위를 걷는 것 같아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발에 물집이 잡히고 입술이 갈라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첫 번째 새벽은 커다란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두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다시 걸었어요. 안내인은 손전등을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를 따라 걸으라고. 소리 없이. 저는 피로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어느 지점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있던 청년 하나가 지평선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까운 구릉 언저리를요. 저도 같은 것을 봤습니다. 세 개의 형체였어요. 키가 매우 크고 몹시 가늘었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윤곽은 개를 닮았는데 두 발로 걷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끔찍했습니다. 몇 명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 안내인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극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아무도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그것들이 구름 사이로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은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밤 안내인은 이 길을 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간에 쓰러졌다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언젠가 저기서 두 무리가 통째로 멈췄다고. 안내인까지 포함해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혹한에 목숨을 잃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을. 그날 밤 공기는 얼음장 같았고 그 봉우리를 향한 길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해가 다시 뜨고 나서야 작은 동굴 같은 곳에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 감각이 없어졌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돌 위를 맨발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더 나빴습니다. 추위가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은 비닐봉지든 배낭이든 판지든 가리지 않고 몸에 둘렀습니다. 걷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안내인이 갑자기 뭔가 겁먹은 듯 재빨리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랐어요. 순찰 차량이 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가끔 그 구역을 돌아다닌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새벽에 가까이 있는 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쪽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찰 불빛이 아니었어요.
불덩이 2개였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가까워지더니 우리 바로 위를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몇 미터 상공을요. 지나가는 순간 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한참 더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일어나도 된다고 할 때까지요. 다들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멀었다고만 했어요. 누군가는 저승불이라 했고 누군가는 떠도는 홀령이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고 주황빛을 띤 구체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여러 명이 제어할 수 없이 떨었고 2명이 쓰러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는데 셋째 밤에 침묵 속을 걷다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요. 처음엔 다른 무리가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내인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른 무리는 전혀 다른 경로를 택했고 우리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무전으로 다른 안내인들에게 확인하니 모두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비명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통신을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비명은 계속됐습니다. 길게 끌리는 음조였고 섬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처럼 들렸고 때로는 통곡처럼 들렸어요. 안내인은 그게 국경 순찰대가 아니라 원혼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은 거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성으로 걸었어요. 낮에는 햇볕이 살을 태우고 밤에는 바람이 살갗을 베었습니다. 배고픔은 이미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려움만이 남아있었어요. 잡힐까봐, 도착하지 못할까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뒤를 따라올까봐.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리 중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뒤에서 자꾸 부른다고 했어요.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5째 날이 왔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몇 시간만 더 걸으면 저 너머 불빛이 보일 거라고. 하지만 산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바위지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밤이 단번에 내려앉았고 그와 함께 침묵도 왔어요. 1시간쯤 쉬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더 이상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한 아저씨가 저와 함께 한 젊은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멈췄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심지어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잠깐 쉬는 자리에서 안내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구역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어요. 함께 기도를 올리면 더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낮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를 읊었습니다. 새벽 무렵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안내인이 우리를 중국 쪽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무릎부터 꺾였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공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그동안 봤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2발로 걷던 그것들, 불덩이들, 비명, 발소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2발로 걷는 그것들을, 저승불을, 비명을, 발소리를, 그리고 극한의 더위와 추위를. 그 산을 사람이 살아넘는다는 게 멀리서 보면 기적처럼 보입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20살이고 지금은 중국 연길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해산에서 두만강을 막 건넌 뒤 중국 길림성 쪽 산길을 이동하던 때였어요. 안내인이 어느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빈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독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밖에 나갔어요. 자리에 앉아 불을 붙이려는데 온몸으로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다시 붙이려 했는데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다 잠들어 있었고 저만 깨어 있었어요. 그때 개 2마리가 다가오더니 쉬지 않고 짖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어떤 형체가 일어서더니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건 그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곧바로 개들이 낑낑대며 땅에 배를 깔았습니다. 이어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에 찬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안 나가면 살아 못 나간다. 목소리는 소리치며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일행이 잠에서 깼고 다들 저를 보며 어디를 멍하니 바라보냐고 물었어요. 저 멀리서는 아직도 뭔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다들 듣고 나서 안내인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얼마 전 죽은 사람의 집이었고 누군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밤 다른 무리가 그 집에 도착해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티고 그냥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더니 3명이 없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빈 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잠을 잔 집은 그 집에서 몇 블록 거리였어요. 다음 날 그 무리가 겪은 일을 전해 들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다들 잠자리에 든 후 저는 또 혼자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준서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18살이었을 때 탈북을 시도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제 꿈은 그냥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잘 지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처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해산 국경 앞에서 멈춰섰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마지막이 되더라도. 몇 해를 일했습니다. 농사일, 막노동,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어느 날 자신만만한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이 구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꽤 들었지만 그 확신이 저를 설득했어요. 돈을 마련하자 날짜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집합이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길이 워낙 힘들 거라고 했으니까요. 옷 몇 벌, 얇은 담요, 물 3병.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쪽에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정된 장소에 갔더니 외딴 민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자, 여자, 10살 남짓한 아이를 데려온 엄마도 있었어요. 모두 합쳐 60명이 넘었고 다들 같은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북쪽 너머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는 것. 그날 낮 안내인은 하루를 그 자리에서 보내고 다음 날 밤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밤을 보냈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2시간. 오후 4시 무렵 우리를 트럭에 싣더니 한참을 달렸습니다. 두만강 근처 산악지대에 내려줬어요.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무리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희망을 등에 지고 어느 다리 아래로 숨어들어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산중의 더위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어요. 피부가 타들어가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체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병을 금방 다 마셨어요. 한 병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 더위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은신처에서 입을 다물고 기다리다가 밤이 찾아오자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들어왔어요. 산이 낮과 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낮에는 화로, 밤에는 얼어붙은 무덤처럼. 안내인이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추위 속을 밤새 걸었어요. 저는 얇은 점퍼 하나와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산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밭, 가시덤불, 넘어야 하는 봉우리들. 거기에 순찰대, 살무사, 갖가지 위험이 더해졌어요. 몇 시간을 걷자 다리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번 멈춰 쉬었지만 추위는 배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 새벽 국경을 넘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다시 숨어 있다가 밤에 또 걸어야 했어요. 그 아침 많은 이들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에 굳은 살이 잡히고 피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위 속에서 잠을 자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고 강렬한 더위에 잠도 못 자고 근육통까지 겹쳤어요. 밤이 오자 다시 모래와 돌과 가시 속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추위에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발걸음이 느려지다가 결국 무리해서 뒤처졌습니다. 안내인은 뭉쳐서 걸으라고, 뱀이 있으니 소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 근처에 있던 두 남자가 잠시 팔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멀어지자 저를 놓고 가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위가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 시야가 꺼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눈을 뜨고 봤습니다. 어두워서 다 보이진 않았지만 가는 실루엣과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무런 방한복도 없이. 그녀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제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마시라고 했어요. 무리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다 갔다고 했습니다. 안내인이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믿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리라고 했어요. 30살이라고요. 그게 그녀가 자기에 대해 말한 전부였습니다. 저를 일으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걸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둠 속을 몇 시간 걸었어요. 저는 발밑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제 손보다 훨씬 더. 하지만 단단했어요. 담요를 줬더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위 안 느낀다고 가지고 있으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얼음처럼 차갑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 넘어 산을 한참 걸었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숨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신 곁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살무사에 물린 거였습니다. 안내인과 무리는 그 모자를 두고 가버렸어요. 유리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유리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몸을 껴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게. 온 길 내내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릴 때는 숨어야 했으니까요. 탈북자를 찾는 순찰 헬기였습니다. 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이어 잡고 사슬을 만들었어요. 유리가 앞에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끌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겨우 걷는 수준이었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저 멀리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안내인을 따라갔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위 틈새 같은 자연 피난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했을 때 유리가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거기서 차가 데리러 올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유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같이 가자고 말하려고요. 하지만 유리는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흔적조차 없이. 다들 두리번거렸습니다. 숨을 대도 도망갈 방향도 없는 트인 곳이었어요. 그냥 사라진 겁니다. 한 여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넋이 나간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라졌다고. 저는 공포보다 피로가 더 컸습니다. 걸으면서 옆에 있던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명 이 길에서 떠나지 못한 혼령일 거야. 우리를 도와준 거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유리. 살려줘서 고마워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벽 무렵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거기서 있었습니다. 햇볕과 순찰대를 피하면서 무리 중 일부가 물을 나눠줬고 다른 이들은 과자를 꺼냈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저는 바위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리를 아무 데서나 나타나 저를 이끌고 살려주고 추위를 느끼지 못했던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 길에 남겨진 혼령 중 하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혼령들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방금 들은 것처럼 그 장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나눠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셔서요. 또 다른 밤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혁이었습니다.